별아, 미안해. 너무 늦어서 미안해.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힘들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마리의 개가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장소를 지킨 이야기. 그것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름 폭염에도 겨울 혹한에도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개를 그토록 한자리에 붙잡아둔 걸까요? 서울 마포구 희망공원. 평범한 동네 공원입니다. 이곳 벤치 옆에는 늘 한 마리의 개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개를 기다림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는 분명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매일 아침이면 공원 입구를 바라보고 저녁 7시가 되면 벤치 앞에 단정하게 앉아 멀리 골목길을 응시했습니다. 이 개의 본명은 별이입니다. 한때는 윤기나는 털과 생기 넘치는 눈빛을 가진 사랑스러운 반려견이었죠. 주인은 이 개를 보며 내 인생의 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별이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털은 거칠어졌고 몸은 야위었습니다. 그럼에도 별이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간절함으로 가득 찬 마치 밤하늘 별처럼 빛나는 눈빛이었죠. 별이는 대체 누구를 기다렸던 걸까요? 왜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자리를 떠나지 못한 걸까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는 어떤 결말이 있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2013년 한 청년과 강아지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이태양. 당시 29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태양이라고 불렀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성격 때문이었죠. 태양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신만의 사업을 일으켜 성공하는 것. 하지만 그 꿈을 향한 도전이 그를 그리고 별이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2억 3천만 원이라는 빚더미, 친구의 배신, 그리고 사랑하는 반려견과의 이별. 태양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마치 태양이 지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사라진 밤하늘에서도 별은 홀로 빛나듯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하루도 주인을 잊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2024년 11월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별이와 태양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만남이 두 존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지금부터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2013년 봄, 태양은 서울 마포구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IT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태양은 만족했습니다. 회사 일도 재미있었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공간이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늘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텅 빈 방, 혼자 먹는 저녁, 말없는 밤. 태양은 생각했습니다. 함께 할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어느 주말 태양은 우연히 지나가던 길에 유기견 보호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들어간 보호소 안에는 수십 마리의 개들이 있었습니다. 저마다 슬픈 사연을 안고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죠. 태양은 천천히 우리를 둘러보다가 한 마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생후 3개월쯤 된 작은 믹스견이었습니다. 황색 털 그리고 반짝이는 눈빛. 그 강아지는 태양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한 달 전에 구조되었는데 아직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성격이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른다고 했습니다. 태양은 우리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강아지는 태양의 품에서 편안하게 안겼습니다. 그 순간 태양은 알았습니다. 바로 이 아이라고. 태양은 그 자리에서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별이. 밤하늘의 별처럼 자신의 어두운 순간들을 밝혀줄 존재라는 의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별이는 금방 적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겁을 먹었지만 태양이 옆에 있자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태양은 별이를 위해 작은 침대와 밥그릇, 장난감들을 사주었습니다.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쓴 셈이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별이가 꼬리를 흔들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태양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오면 별이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먹던 저녁도 별이와 함께였습니다. 무엇보다 태양과 별이가 가장 좋아했던 시간은 저녁 산책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7시 태양은 별이와 함께 희망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도보로 5분 거리였죠. 공원에는 벤치가 하나 있었는데 태양은 늘 그 벤치에 앉아 별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을 던져주면 별이가 신나게 물고 오고 간식을 주면 앞발을 들고 예쁘게 앉기도 했습니다. 태양은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공원, 이 벤치가 훗날 별이의 전부가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014년 초 태양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는데 태양은 그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게임 개발이었습니다. 당시 스마트폰이 폭발적으로 보급되던 시기였고 게임 시장은 무궁무진해 보였습니다. 태양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기획부터 개발까지 모든 과정을 배우며 몰입했죠. 그 과정에서 태양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할 수 있다고, 자신만의 게임을 만들 수 있다고 말입니다. 태양에게는 대학 동기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디자이너 강준호, 다른 한 명은 프로그래머 박성민이었습니다. 셋은 자주 만나 술을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 함께 사업을 해보자는 말을 농담처럼 주고받았죠. 하지만 태양에게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태양은 두 친구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회사를 나와 게임을 만들자고, 지금이 기회라고 말입니다. 준호와 성민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둔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태양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태양은 밤새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고 시장 조사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 자신감이 두 친구를 움직였습니다. 결국 2014년 3월 셋은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결정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스타라이트 스튜디오. 별빛처럼 빛나는 게임을 만들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태양은 별이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곧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큰 집으로 이사가서 별이에게 넓은 마당을 만들어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습니다. 게임 개발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개발 장비, 서버 비용, 그리고 세 사람의 생활비까지. 초기 자본금 5천만 원은 석 달 만에 바닥났습니다. 태양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빼서 투자하기로 한 겁니다. 8천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은행 대출 1억 5천만 원을 더했습니다. 총 2억 3천만 원. 태양의 전 재산과 빚을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준호와 성민도 각자 돈을 투자했지만 가장 큰 금액은 태양이 됐습니다. 태양이 대표였고 태양의 꿈이었으니까요. 별이는 그런 태양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점점 늦게 들어오는 주인,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쓰러지는 주인. 저녁 산책 시간도 불규칙해졌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양이 집에 오기만을 기다렸고 태양이 돌아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태양은 별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게임이 성공하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그때 태양은 몰랐습니다. 이 도전이 결국 별이와의 이별로 이어질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014년 11월 드디어 게임이 출시되었습니다.
제목은 스타 워리어즈. 8개월간의 개발 끝에 탄생한 모바일 액션 게임이었습니다. 태양과 친구들은 출시 전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서버 점검을 하고 마지막 버그를 수정하고 출시 준비를 완료했죠. 태양은 떨리는 마음으로 출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태양은 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별이는 꼬리를 흔들며 태양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출시 첫날 다운로드 수는 고작 127건이었습니다. 태양은 당황했지만 마케팅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다운로드 수는 342건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였죠. 한 달이 지났을 때 일 평균 매출은 3만 원이었습니다. 제작비 2억 3천만 원에 일 매출 3만 원. 태양은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준호와 성민은 추가 마케팅을 제안했습니다. 광고를 돌리고 인플루언서를 섭외하자고 했죠. 하지만 마케팅 비용은 최소 5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태양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 상환일은 다가오고 있었고 사무실 임대료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투자자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없는 게임에 투자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투자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시장은 포화 상태고 당신들 게임은 특별한 게 없다고 말입니다. 2015년 1월 결국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준호가 먼저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다른 회사 입사가 결정되었다고 했죠. 태양은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준호는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일주일 후 성민도 나갔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태양은 홀로 남았습니다. 2억 3천만 원의 빚과 실패한 게임, 그리고 별이만 남았습니다. 태양은 사무실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상환이 2달째 밀렸다는 거였습니다. 전세집 주인도 연락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냐고 물었죠. 태양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보증금은 이미 사업에 쏟아부었고 돌려줄 돈이 없었으니까요. 태양은 별이를 바라봤습니다. 별이는 여전히 태양을 믿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태양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별이조차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사료를 살 돈도 부족했고 병원비는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태양의 꿈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 큰 불행이 곧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2015년 2월 태양은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민이 회사를 나간 지 한 달 후였습니다. 태양은 게임 서버 관리를 위해 회사 계정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게임 소스 코드가 외부로 전송된 기록이었죠. 날짜를 확인하니 출시 2주 전이었습니다. 태양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회사 기밀을 빼돌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전송 기록을 추적하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낸 사람은 바로 성민이었습니다. 태양은 곧바로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은 처음엔 발뺌했지만 증거를 들이대자 결국 인정했습니다. 성민은 회사를 나가기 전 게임 소스 코드를 빼내서 다른 회사에 팔았다고 했습니다.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했죠. 태양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함께 꿈을 꾸던 친구가 8개월을 밤낮 없이 같이 일하던 동료가 배신했다는 사실이요. 성민은 변명했습니다. 자신도 살아야 했고 어차피 망할 회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태양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양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소스 코드를 산 회사가 유사한 게임을 출시했고 그들은 충분한 마케팅 비용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 게임은 출시 일주일 만에 1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습니다. 태양이 8개월 동안 만든 게임은 고작 수백 건인데 말입니다. 태양은 법적 대응을 고려했지만 변호사 비용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양이 쏟아부은 2억 3천만 원 8개월의 시간, 그리고 모든 꿈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3월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전세집 계약이 만료되었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양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고 태양은 하루아침에 집을 잃었습니다. 남은 건 여행용 캐리어 하나와 별이뿐이었습니다. 태양은 찜질방을 전전하며 지냈습니다. 별이는 찜질방에 데려갈 수 없어서 친구 차에 임시로 맡겼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다가왔습니다. 태양은 거울을 볼 수 없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으니까요. 한때 꿈을 꾸던 청년은 온데간데 없고 빚에 쪼들리는 패배자만 남았습니다. 은행 독촉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왔습니다. 태양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밤이면 별이 생각이 났습니다. 별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까? 태양은 별이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별이를 데리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결심했습니다. 별이를 위해 가장 힘든 선택을 내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2015년 3월 20일 태양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 친구 정호였습니다. 정호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며 결혼도 한 상태였죠. 태양과는 달리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태양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런 부탁을 해도 될지 고민되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정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양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별이를 잠깐만 맡아줄 수 있냐고 상황 정리하고 자리 잡으면 바로 데리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태양의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정호는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별이는 자신이 잘 돌볼 테니 태양은 빨리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태양은 고맙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별이를 정호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별이는 태양의 전부였고 태양이 유일하게 사랑하는 존재였으니까요. 태양은 눈물을 참으며 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별이는 태양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재회였습니다. 태양은 별이를 꼭 안았습니다. 별이는 태양의 얼굴을 핥으며 좋아했습니다. 태양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제 이 아이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양은 별이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떨어져 있자고 금방 데리러 올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별이는 태양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꼬리를 흔들며 응답했습니다. 태양은 별이를 안고 정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혼은 별이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집에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 두었고 사료와 물그릇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태양은 별이를 내려놓으며 마지막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별이는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은 정호에게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한 달이면 된다고, 길어야 2달이면 자리를 잡고 데리러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양은 집을 나서려다가 다시 돌아봤습니다. 별이는 문 앞에 앉아 태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태양은 알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을 나선 태양은 발걸음을 옮길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별이를 데리고 가고 싶어질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태양에게는 별이를 돌볼 능력이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아프면 병원도 못 데려가는 주인보다는 정호 곁에 있는 게 별이를 위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태양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별이를 데리러 오겠다고, 별이가 자랑스러워할 주인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다짐이 지켜지기까지는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2015년 3월 28일 토요일, 별이를 정호에게 맡긴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양은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실패를 털어내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였죠. 고향인 부산에 가면 친척 집에서 잠시 머물 수 있었고 일자리도 찾기 쉬울 것 같았습니다. 떠나기 전날 태양은 정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별이를 한 번만 더 보고 싶다고, 마지막 산책을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호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만날 장소는 당연히 희망공원이었습니다. 오후 3시 태양은 공원 입구에서 정호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정호가 별이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별이는 멀리서 태양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일주일 만의 재회였지만 별이는 태양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태양에게 뛰어들었습니다. 태양은 무릎을 꿇고 별이를 안았습니다. 별이는 태양의 얼굴을, 손을, 옷을 계속 핥았습니다. 보고 싶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태양은 눈물을 참으며 별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정호는 조용히 물러나 벤치에 앉았습니다. 태양은 별이와 함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공을 던져주고 별이가 물고 오면 칭찬해 주었습니다. 간식도 주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평범한 산책이었지만 태양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태양은 평소 자주 앉던 벤치로 향했습니다. 공원 중앙에 있는 별이와 가장 많은 추억이 담긴 그 벤치였습니다. 태양은 벤치에 앉았고 별이는 태양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공원을 바라봤습니다. 태양은 별이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별이는 편안하게 태양의 품에 안겼습니다. 태양은 별이의 귀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꼭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속삭였습니다. 별이는 고개를 들어 태양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과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태양은 그 눈빛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별이를 꼭 안고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참았습니다. 별이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질 시간이었습니다. 태양은 일어서서 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별이는 태양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태양은 마지막으로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정호에게 별이를 건넸습니다. 정호는 별이의 목줄을 잡았고 태양은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가지 않아 뒤에서 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양은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태양은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태양은 부산행 기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몰랐습니다. 그 벤치가 별이의 전부가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015년 4월부터 7월까지 별이는 정호네 집에서 지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정호는 최선을 다해 별이를 돌봤습니다. 산책도 시켜주고 밥도 제때 챙겨주었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호의 아내가 개 알레르기가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괜찮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채기와 두드러기가 심해졌습니다. 정호는 고민 끝에 별이를 베란다에 두기로 했습니다.
일시적인 조치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영구적으로 변했습니다. 별이는 베란다에서 매일 창문 너머로 밖을 바라봤습니다.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면서요. 정호는 미안한 마음에 더 자주 산책을 시켜주려 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쉽지 않았습니다. 별이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았고 예전처럼 꼬리를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정호는 태양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태양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태양은 부산에서 일자리를 구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연락할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별이는 그렇게 베란다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5년 7월 15일 수요일 운명적인 날이었습니다. 정호는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평소에는 베란다 문을 확실히 잠그는데 그날은 급하게 나가느라 제대로 닫지 못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던 겁니다. 별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도 운 좋게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정호의 아내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던 겁니다. 별이는 그 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온 별이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은 희망공원이었습니다. 정혼의 집에서 공원까지는 약 3km. 별이는 그 길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태양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을 말입니다. 별이는 차도를 피해 인도로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별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한 곳만을 향해 걸었습니다. 주인과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그곳, 희망공원으로 말입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별이는 드디어 희망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공원 입구를 지나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바로 그 벤치 앞이었습니다. 태양과 마지막 산책을 했던 태양이 마지막으로 앉아있던 그 벤치. 별이는 벤치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원 입구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요. 저녁이 되어도 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별이의 10년 기다림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별이가 사라진 걸 알고 동네를 뒤졌지만 별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새벽 정호는 별이를 찾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네를 샅샅이 뒤졌지만 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호는 유기견 보호소에 연락했고 SNS에 실종 게시글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태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태양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호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별이가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태양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긴 침묵 끝에 태양이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다고 정호 잘못이 아니라고 자신이 제대로 못 챙긴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태양은 주저앉았습니다. 별이를 잃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태양은 당장이라도 서울로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금 태양은 부산의 한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였습니다. 서울 왕복 교통비조차 부담스러웠고 일을 쉬면 그날 일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태양은 자신이 너무 비참하다고 느꼈습니다. 별이조차 찾으러 갈 형편이 안 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태양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별이는 영리한 개니까 누군가 발견해서 보호해 줄 거라고 어쩌면 새로운 좋은 주인을 만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그게 별이를 위해 나을지도 모른다고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별이가 자신을 원망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주인, 별이를 찾으러 오지도 못하는 무능한 주인.
태양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으니까요. 한편 그 시간 희망공원에서는 별이가 벤치 옆에서 첫날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7월의 밤은 따뜻했지만 별이는 외로웠습니다. 낯선 소리들이 들렸고 어둠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여기 왔었으니까 태양이 다시 여기로 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새벽이 되자 별이는 공원 입구를 향해 앉았습니다. 해가 뜨면 태양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별이는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던 사람들이 별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유기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공격적이지 않았고 사람들이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원 입구만 계속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별이에게 빵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별이는 배가 고팠지만 빵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머니를 올려다보다가 다시 공원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개는 분명 무언가를, 아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별이의 기다림은 이렇게 조금씩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여름 별이가 희망공원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다시 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벤치 옆에서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공원 사람들은 이제 별이를 알아봤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 나오는 할아버지는 별이에게 소시지를 챙겨왔고 저녁에 조깅하는 아주머니는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별이는 사람들의 호의를 받아들였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공원 입구를 향한 별이의 시선은 하루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17년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영하 15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공원 관리인 김 씨는 걱정이 되어 별이를 위해 박스와 담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별이는 박스 안에서 잠을 잤지만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박스 밖으로 나와 벤치 앞에 앉았습니다. 눈이 쌓여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별이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김 씨는 동물보호단체에 연락했습니다. 별이를 보호소로 데려가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죠. 하지만 구조대가 왔을 때 별이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다시 벤치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개는 절대 이곳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2018년 봄 별이의 이야기가 지역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별이의 사진을 SNS에 올렸고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개가 3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어떤 이는 일본의 하치 이야기를 떠올렸고 어떤 이는 별이의 주인을 찾아주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별이의 주인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별이는 목걸이도 없었고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주말에는 별이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사진을 찍고 밥을 주고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별이는 사람들에게 순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시간을 공원 입구를 바라보며 보냈습니다. 2019년 가을 별이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털이 거칠어지고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한때 민첩했던 몸은 이제 뻣뻣해졌고 눈빛도 예전만큼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별이의 기다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별이는 일어나서 몸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벤치 앞에 앉아 공원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저녁 7시가 되면 더욱 집중했습니다. 태양과 함께 산책했던 그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태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4년이 지났지만 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외출을 자제했고 공원도 한산해졌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가끔 지나가며 별이에게 밥을 주고 갔습니다. 별이는 감사하다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지만 곧 다시 공원 입구를 응시했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별이는 점점 늙어갔습니다. 이제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했고 밥도 잘 먹지 못했습니다. 공원 사람들은 수의사를 불러 별이를 진찰했습니다.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노환으로 많이 약해졌고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는 진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생명이 닿을 때까지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2024년 초 별이는 희망공원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원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별이를 알았고 별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는 박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별이를 봤을 때는 그냥 유기견인 줄 알았다고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있는 걸 보고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저녁 7시가 되면 별이의 눈빛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더 간절해지고 더 빛난다고 말입니다. 박할아버지는 9년 동안 별이를 지켜봤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별이는 단 하루도 그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공원 관리인 김민수 씨도 별이를 기억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부터 이 공원을 관리했는데 첫날부터 별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별이를 위해 작은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고 겨울에 조금이라도 따뜻할 수 있도록요. 하지만 별이는 그 안에서 자더라도 아침이 되면 반드시 밖으로 나와 벤치 앞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한 번은 태풍이 왔을 때 별이를 강제로 관리사무소로 데려간 적이 있다고 하지만 별이는 울부짖으며 나가려 했고 결국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별이는 폭우 속에서도 벤치 옆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동네 빵집 사장님 이지은 씨는 매일 저녁 별이에게 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장사가 끝나고 남은 빵이 있으면 별이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별이가 참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밥을 주면 감사하다는 듯 꼬리를 흔들지만 먹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배가 고파도 공원 입구를 주시하느라 밥을 천천히 먹었고 혹시 주인이 올까봐 자리를 오래 비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씨는 말했습니다. 저런 충성심은 사람에게서도 보기 힘들다고 별이는 정말 특별한 개라고 했습니다. 근처에 사는 대학생 최수진 씨는 별이 때문에 인생관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2020년 코로나 때 우울증을 겪었는데 매일 공원에 나와 별이를 보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별이가 9년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지금도 힘들 때면 별이를 보러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별이에게 말을 건넨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주인이 꼭 올 거라고 위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도 속으로는 걱정했습니다. 별이가 늙어가는 게 눈에 보였으니까요. 2024년 10월 한 지역 방송국에서 별이의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기자가 공원 사람들을 인터뷰했고 별이를 촬영했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눈물을 흘렸고 별이의 주인을 찾아달라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누군가는 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했지만 공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별이는 절대 이곳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별이는 주인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별이의 이야기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슬퍼했습니다. 별이가 과연 주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기다리다가 생을 마감할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기적이 곧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태양의 10년은 어땠을까요? 부산으로 내려온 태양은 친척집에서 한 달쯤 신세를 졌습니다. 하지만 오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태양은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였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서서 일했지만 월급은 150만 원이 채 안 되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만 매달 8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태양은 밤에는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 밤에는 대리운전. 하루 4시간만 자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2016년 겨울, 태양은 몸이 무너졌습니다.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태양은 쉴 수 없었습니다. 쉬면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요. 병원비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퇴원한 태양은 편의점을 그만두고 공사장 일용직으로 옮겼습니다. 힘들었지만 일당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하루 12만 원. 한 달 일하면 300만 원쯤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거나 공사가 없으면 일을 못했습니다. 수입이 불안정했습니다. 태양은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좁은 방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태양은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2억 3천만 원이었던 빚은 2020년에 1억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느리지만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연애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절에는 고향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실패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태양은 명절에도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명절 특근 수당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태양의 하루는 일과 잠으로만 채워졌습니다. 가끔 별이 생각이 났습니다. 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새 주인을 만났을까 궁금했습니다. 2022년 태양은 정호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7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정호는 별이를 찾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태양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별이가 어디선가 힘들게 지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태양은 자책했습니다. 자신이 무능해서 별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자신은 주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태양은 처음으로 소주를 마셨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안 마셨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었으니까요. 2024년 10월 태양은 39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빚은 8천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인생이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기계 같았습니다. 꿈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삶이었습니다. 태양은 가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창업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별이와 계속 함께했다면 어땠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태양은 그렇게 부산에서 평범하게, 아니 평범 이하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인생을 바꿀 출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태양은 전혀 몰랐습니다. 2024년 11월 1일 금요일 태양은 회사 팀장에게 호출을 받았습니다. 부산지사에서 일하던 태양은 평소처럼 공사 현장에 있었습니다. 팀장은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서울 본사로 출장을 가야 한다고, 중요한 서류 전달과 회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태양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서울. 10년 만에 듣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태양은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실패의 기억, 좌절의 기억, 그리고 별이와의 기억.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 지시였으니까요. 11월 4일 월요일 아침 태양은 KTX를 탔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2시간 반. 기차는 빠르게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태양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전 이 길을 반대 방향으로 갔었죠. 모든 걸 잃고 빈손으로 부산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때의 절망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태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빚이 있었고 여전히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태양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반가우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회의는 오전 11시에 시작됐습니다. 본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미팅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정오쯤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태양은 오후 4시 KTX 표를 끊어둔 상태였습니다. 4시간의 여유가 생긴 겁니다. 태양은 본사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서울 거리였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어떤 것들은 그대로였습니다. 태양은 무작정 걸었습니다. 점심을 먹을까 생각했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어디론가 어딘가로 말입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태양은 문득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마포구였습니다. 예전에 살던 동네 근처였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이곳으로 향한 것 같았습니다. 태양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더 가야 할까 아니면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태양은 계속 걸었습니다. 익숙한 골목길이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출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자 공원이 보였습니다. 희망공원. 별이와 마지막으로 산책했던 그곳이었습니다. 태양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은 공원 입구에 섰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공원은 그대로였습니다. 나무들, 산책로,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벤치. 태양은 천천히 공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추억이 밀려왔습니다. 별이와 공 던지며 놀던 기억, 벤치에 앉아 간식을 주던 기억, 그리고 마지막 날 별이를 안고 울었던 기억. 태양은 벤치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냥 한 번만 보고 싶었습니다. 별이와 함께했던 그 벤치를. 그리고 그때 태양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벤치 옆에 개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늙고 야윈 개. 태양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태양은 그 개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유기견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개가 있는 위치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바로 10년 전 자신이 별이와 마지막으로 앉았던 그 벤치 옆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태양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개는 공원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다가가는데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5m, 3m, 1m. 태양은 개의 옆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태양의 숨이 멎었습니다. 귀의 모양. 오른쪽 앞발에 작은 검은 점. 목덜미에 하얀 털 패턴.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태양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별이야. 개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양은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별아.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태양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침침한 눈, 하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빛이 있었습니다. 태양은 확신했습니다. 저 개가 별이라고. 자신의 별이라고 말입니다. 태양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별이는 태양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시력이 나빠져서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태양은 손을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별이의 코앞으로요. 별이가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갑자기 별이의 꼬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그 다음에는 더 빠르게. 별이가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떨리는 소리. 기쁨의 울음이었습니다. 별이는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습니다.
태양은 재빨리 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10년 전 별이는 12kg이었는데 지금은 7kg도 안 돼 보였습니다. 별이는 태양의 품에 안겨 얼굴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목을, 손을, 뺨을 계속 핥았습니다. 1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태양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별아, 미안해. 너무 늦어서 미안해. 태양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별이는 대답하듯 계속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주인이 왔구나. 9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태양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9년? 별이가 9년 동안 여기 있었다는 말인가요? 공원 관리인 김민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게 주인이세요? 태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별이가 2015년 7월부터 여기 있었다고, 단 하루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주인님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태양은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9년. 별이는 9년 동안 자신을 기다렸던 겁니다. 태양은 별이를 꼭 안았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움, 사랑.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별이는 태양의 품에서 편안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떨림도 멈췄습니다. 이제야 안심한 것 같았습니다. 주인이 왔으니까, 주인이 드디어 약속을 지켰으니까요. 태양은 별이의 몸을 쓰다듬었습니다. 뼈가 만져졌습니다. 털은 거칠었고 몸은 너무 말랐습니다. 태양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별아,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외로웠니? 태양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공원 사람들이 태양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게는 정말 대단합니다. 9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렸어요. 저녁 7시가 되면 특히 더 간절하게 기다렸죠. 빵집 사장님 이지은 씨도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별이에게 밥을 갖다 줬어요. 하지만 별이는 밥보다 당신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대학생 최수진 씨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별이 덕분에 제가 힘든 시기를 견뎠어요. 별이는 정말 특별한 개예요. 태양은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고, 별이를 돌봐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수 관리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별이가 많이 약해졌어요. 일주일 전에 수의사 선생님이 진찰했는데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태양은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태양은 별이를 아는 채 일어섰습니다.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가 알려줬고 태양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별이를 안고 공원을 빠져나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10년 동안 별이를 못 지켰지만 이제부터는 다를 겁니다. 이제부터는 별이를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동물병원에 도착한 태양은 별이를 급히 진찰실로 데려갔습니다. 수의사는 별이를 보자마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모든 검사를 했습니다. 1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의사는 태양에게 말했습니다. 별이는 심장이 약하고 신장 기능도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영양실조도 심하고 관절염도 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잘 돌보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태양은 물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고. 수의사는 대답했습니다. 입원 치료와 약값 포함해서 최소 300만 원은 필요할 거라고 했습니다.
태양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해달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돈은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별이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태양은 별이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별아, 이제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태양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겁니다. 2024년 11월 4일 저녁 8시 공원에서 태양과 별이의 재회를 목격했던 한 시민이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태양이 별이를 안고 우는 장면, 별이가 꼬리를 흔들며 태양의 얼굴을 핥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과 함께 올라온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9년을 기다린 개가 드디어 주인을 만났습니다. 희망공원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1시간 만에 조회수 10만, 3시간 만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9년을 기다렸다니 믿을 수 없다. 이게 진짜 충성심이다. 개가 사람보다 낫다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는 일본의 하치 이야기를 언급했고 누군가는 별이가 더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영상은 다른 SNS 플랫폼으로도 퍼졌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까지 밤새 대한민국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별이라는 이름이 올랐습니다. 방송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1월 5일 화요일 아침 주요 뉴스에서 별이의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아침 뉴스 첫 꼭지였습니다. 앵커는 감동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9년을 한자리에서 주인을 기다린 개와 주인의 감동적인 재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화면에는 공원 영상과 함께 별이의 지난 9년이 소개되었습니다. 공원 사람들의 인터뷰도 나갔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방송국 게시판에는 응원글이 수천 개 올라왔습니다. 별이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양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 방송 출연 제안, 그리고 예상치 못한 연락들이었습니다. 한 대기업 CSR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별이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회사에서 반려동물 복지 사업을 준비 중인데 태양과 함께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홍보대사 제안과 함께 정식 일자리 제안도 있었습니다. 태양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고 있었으니까요.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별이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동물병원 체인의 연락이었습니다. 그들은 별이의 모든 치료비를 후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 무료로 진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태양은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300만 원 치료비가 걱정이었는데 이제 그 걱정을 덜었습니다. 한 부동산 회사에서는 태양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안도 했습니다. 별이와 함께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태양은 혼란스러웠습니다. 10년 동안 밑바닥 인생을 살던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양에게 가장 중요한 건 별이었습니다. 제안들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별이가 회복하는 게 최우선이었습니다. 태양은 병원에서 별이 곁을 지켰습니다. 회사에는 사정을 설명하고 당분간 쉬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회사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별이는 수액을 맞으며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수의사는 말했습니다. 주인을 만난 게 별이에게 가장 큰 약이라고 별이의 눈빛이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태양은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별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11월 6일 수요일 태양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쏟아지는 제안들 중 무엇을 받아들일지 고민했습니다. 태양은 별이와 상의하듯 말했습니다. 별아, 우리 어떻게 할까? 별이는 태양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태양은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편한 게 최우선이지. 태양은 제안들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대기업 CSR팀의 제안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반려동물 복지 컨설턴트라는 직함으로 일하면서 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급여는 연봉 5천만 원. 부산 공사장 일당의 몇 배였습니다. 태양은 대기업 담당자와 만났습니다. 담당자는 진심으로 태양을 환영했습니다. 별이의 이야기가 회사의 반려동물 복지 캠페인과 완벽하게 맞는다고 했습니다. 태양은 조건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별이를 회사에 데리고 올 수 있어야 한다고, 별이는 혼자 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담당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다고, 별이 전용 공간도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태양은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10년 만에 정식 직장을 얻은 겁니다. 그것도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말입니다. 출판사의 제안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책 제목은 별이가 가르쳐준 것들, 9년의 기다림으로 정해졌습니다. 인쇄는 정가의 10%, 출판사는 초판 5만 부를 찍기로 했습니다. 만약 다 팔린다면 태양은 책으로만 수천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결정했습니다. 인쇄의 절반은 유기동물 보호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별이 덕분에 받은 사랑이니 다른 동물들에게도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출판사는 감동했고 이 사실을 홍보에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회사의 아파트 제안도 고민 끝에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무상이 아닌 전세 형태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너무 큰 것을 공짜로 받기는 부담스러웠으니까요. 부동산 회사는 이해했고 대신 전세 보증금을 파격적으로 낮춰주었습니다. 마포구의 깔끔한 투룸 아파트,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없음. 태양은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희망공원에서 가까운 위치라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별이가 9년을 보낸 그곳 근처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의미 있었습니다. 11월 10일 별이는 퇴원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집중 치료로 많이 회복했습니다. 여전히 노견이었고 완전히 건강해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의사는 말했습니다. 주인을 만난 게 정말 큰 힘이 됐다고, 별이의 생명력이 놀랍다고 했습니다. 태양은 별이를 안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자 별이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태양이 있으니 괜찮았습니다. 태양은 별이를 위해 준비한 침대에 내려놓았습니다. 부드러운 쿠션과 따뜻한 담요. 별이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태양은 별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별아, 우리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다신 헤어지지 않을 거야.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내가 있을 거고 매일 저녁 산책도 함께 갈 거야. 희망공원으로 말이야. 별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태양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진짜 행복. 돈도 명예도 아닌 사랑하는 존재와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양과 별이는 함께 잠들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같은 공간에서 말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태양과 별이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태양은 별이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별이에게 아침 사료를 주고 약도 먹였습니다. 그리고 출근 전 짧은 산책을 했습니다. 희망공원으로요. 별이는 공원에 오면 그 벤치로 향했습니다. 9년을 지켰던 그 자리.
하지만 이제는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태양은 회사 일도 잘 해냈습니다. 반려동물 복지 캠페인은 큰 성공을 거뒀고 태양은 회사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책도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알고 있었습니다. 별이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요. 수의사도 말했습니다. 별이는 노환으로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언젠가 그날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태양은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슬펐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별이의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태양은 별이와 보내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별이를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별이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2025년 5월 14일 목요일 봄꽃이 만발한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태양은 별이와 함께 희망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별이는 요즘 걷기 힘들어했지만 그날은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태양은 별이와 천천히 공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도착해서 앉았습니다. 별이가 10년 전 마지막으로 태양을 기다렸던 그 벤치. 태양은 별이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별이는 편안하게 태양의 품에 안겼습니다. 태양은 별이에게 말했습니다. 별아, 행복했어? 나는 정말 행복했어. 너를 다시 만나서 너와 함께해서. 별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별이는 자신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태양은 옆에 앉아 별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별이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태양은 알았습니다. 그 순간이 왔다는 것을요. 별아, 사랑해. 정말 고마워. 9년을 기다려줘서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태양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별이는 태양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원망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2025년 5월 14일 오후 6시 17분 별이는 사랑하는 주인의 품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양은 별이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별이의 마지막을 함께했고 별이가 행복하게 떠났으니까요. 태양은 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별아, 이제 편히 쉬어.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자. 그때는 절대 떠나지 않을게. 태양은 별이를 화장했습니다. 그리고 별이의 유골함을 희망공원에 묻었습니다. 별이가 9년을 지켰던 그 벤치 옆에요. 공원관리사무소의 허락을 받아 작은 표지석도 세웠습니다. 9년을 기다린 사랑 별이를 기억하며 별이는 그렇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곳에서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별이는 떠났지만 별이가 남긴 것은 너무나 컸습니다. 별이의 이야기는 계속되었고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별이가 떠난 후 태양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별이가 자신에게 준 것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태양은 별이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25년 6월 태양은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별이재단 기다림의 끝은 사랑입니다. 이 재단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하고 입양을 돕는 것. 별이처럼 주인을 기다리는 모든 동물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태양은 책인세 수익 전액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약 8천만 원이었습니다. 재단 소식이 알려지자 후원금이 쏟아졌습니다. 별이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한 달 만에 3억 원이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어떤 사람은 1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소중했습니다.
태양은 이 돈으로 첫 번째 유기동물 보호소를 열었습니다. 위치는 마포구 희망공원 근처였습니다. 별이를 기억하는 곳이었습니다. 보호소 이름은 별이의 집. 이곳에서는 한 달에 평균 50마리의 유기동물을 구조했고 그중 40마리가 새 가족을 만났습니다. 별이의 영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별이의 이야기가 알려진 후 전국적으로 유기견 입양률이 급증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6개월간 유기견 입양률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별이 같은 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리도 누군가의 별이가 되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동물 보호 단체들은 이를 별이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한 마리의 개가 전국의 유기동물들에게 희망을 준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들도 크게 줄었습니다. 별이의 9년 기다림을 생각하면 차마 버릴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동물 유기 건수는 전년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이었습니다.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반려동물 유기 방지법이 강화되었고 동물 학대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별이법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마리의 개가 법까지 바꾼 것입니다. 태양은 이 모든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별이가 죽었지만 별이의 정신은 살아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별이가 태양을 만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희망공원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공원 사람들, 별이를 후원했던 사람들, 그리고 별이 덕분에 반려동물을 입양한 사람들. 그들은 모두 별이에게 감사했습니다. 별이의 표지석 앞에 꽃이 가득 놓였습니다. 태양은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별이는 제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별이는 떠났지만 별이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말입니다. 추모식이 끝나고 태양은 혼자 벤치에 앉았습니다. 별이가 9년을 기다렸던 그 벤치. 태양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미소 지었습니다. 별아, 잘 지내고 있지? 나는 잘 지내. 내 덕분에 말이야. 이제 나도 다른 동물들을 돕고 있어. 내가 나한테 해줬던 것처럼. 태양은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별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양은 일어서서 공원을 나섰습니다. 내일도 별이 재단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유기견 10마리를 구조할 예정이었습니다. 태양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별이를 위해, 그리고 모든 기다리는 동물들을 위해 말입니다. 2026년 1월 별이가 떠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매일 희망공원을 찾았습니다. 아침 산책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태양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태양 옆에는 새로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희망이. 별이 재단에서 구조한 유기견이었습니다. 7년 동안 보호소에서 입양을 기다렸던 노견이었죠. 아무도 늙은 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달랐습니다. 태양은 희망이를 보는 순간 별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희망이는 별이와 달랐습니다. 성격도 생김새도 다른 개였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희망이를 사랑했습니다. 별이를 대신해서가 아니라 희망이 자체로 사랑했습니다. 태양은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대체되는 게 아니라 확장되는 거라고. 별이에 대한 사랑은 그대로 간직하면서 희망이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태양과 희망이는 매일 별이의 표지석 앞에 섰습니다. 태양은 별이에게 말했습니다. 별아, 오늘도 왔어. 희망이도 데려왔어. 너도 희망이 좋아하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별이의 대답 같았습니다. 별이 재단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2026년 초 기준으로 전국 5개 도시에 보호소가 생겼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매달 200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을 구조했고 그중 80%가 새 가족을 만났습니다. 재단에는 자원봉사자만 500명이 넘었습니다. 별이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말마다 보호소에 와서 동물들을 돌봤습니다. 산책도 시키고 밥도 주고 사랑도 줬습니다. 한 자원봉사자는 말했습니다. 별이가 저를 바꿨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를 위해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별이의 책은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2026년 여름 개봉 예정이었습니다. 제목은 10년을 기다린 별. 배우들이 캐스팅되었고 촬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태양은 영화 자문으로 참여했습니다. 별이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바랐습니다. 영화 수익금의 일부는 별이 재단에 기부되기로 약속되었습니다. 별이의 이야기는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중국, 미국에서도 별이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공감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사랑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으니까요. 태양은 가끔 생각했습니다. 만약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까? 창업을 포기하고 별이와 계속 함께 했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별이의 9년 기다림이 있었기에 수많은 동물들이 구조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모든 것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통도 이별도 재회도 그리고 다시 찾아온 이별까지도 말입니다. 태양은 희망이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별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별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계신다면 오늘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만약 입양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보호소를 한번 방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별이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별이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보상받는다고 말입니다. 별이의 9년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조금 더 사랑하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별이처럼 태양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기를 바랍니다. 저희 사연 불꽃 채널은 실버 세대를 위한 감동적인 사연, 유익한 정보,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위로가 되고 따뜻한 불꽃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별이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들려주세요. 여러분과 반려동물의 이야기, 여러분이 느낀 감동,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